저 과학 수학 쪽 그렇게 해서 좀 오세요. 왜냐면 이제 우리 고전역학 다음 달에 이제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양자역학 이제 시작해요. 그러면 저부터 같이 책을 읽으시면 좋죠. 일본을 안 해서 할 수 있나요? 아. 선생님? 우리 아까 나오신 분이 제일 얘기하시는 아 선생님 제가 아, 절대로 과학을 아는 분들 앞에서 물리학 끝났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피지컬 근데 엑서사이즈. 조정훈 대표가 친구인 바람에 들통이 난 거예요, 선생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간에서 그 공간으로 갈 때 어떤 선형 연산자가 있으면 얘를 대각화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뭐 그런 포인트 오브 뷰 그런 관점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대각화 시켜주는 기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제를 찾아내는 방법은 이제 다음 달에 더 자세히 하겠는데 그냥 그 기제는 어떤 기제인가 하면 이런 기제예요. 여기 벡터가 있는데 어떤 벡터냐면 특별히 이런 벡터예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벡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어떤 벡터의 성형 변화를 하면 결과가 여러 가지 벡터가 나오잖아요. 다른 벡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배수, 스칼라 배가 되는 벡터예요. 자, 이 공간에서 이 벡터가 있으면 L로 가는 벡터가 있는데, 이제 공간이 같다고 보면 같은 공간에서 그립시다. L 성형 변화를 했는데 람다 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벡터가 그런 기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방정식이 V가 주어지면 람다를 찾고 V를 찾는 저 방정식이 항상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람다. 예. 어른을 위한 현대 수학에 있어서 람다 썼더니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 필기를 X로 다 했는데 왜 람다라고 부르냐고. 그래서 이걸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벡터가 이제 기저의 역할을 하는데 이 방정식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겐이라는 아주 특별한이라는 독일어인데 그래서 여기 있는 람다를 아이겐 밸류라고 그래요. 아이겐 밸류. 그리고 이 벡터를 이 람다된 벡터를 아이겐 벡터. 그렇죠? 그리고 이런 벡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벡터가 만드는 공간을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벡터죠. 그래서 저 방정식을 풀면 다시 말해서 얘를 성형 변환을 대각화시켜주는 특별한 기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겐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잠시 번에 성형 변환을 대각화시켜주는 특별한 기제를 찾을 수 있다. 기저. 번에 자, 이 벡터 공간이 꼭 뭘 필요는 없죠. 유한 차원일 필요는 없죠.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면서 차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냥 유한 차원이면 차원은 정해진다고 했지만 RN에 대응된다고 했지만 차원은 무한 차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스칼라가 꼭 실수일 필요도 없죠. 스칼라는 복소수일 수도 있어요. 복소수인 공간을 복소 벡터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첫째, 번외입니다. 번외. 왜냐? 우리가 7월부터는 양자역학을 공부할 테니까 번외. 양자 세계의 양자 상태는
컴플렉스 벡터입니다. 그리고 양자 상태를 다 모은 것은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예요. 둘째, 양자 상태에서 한 양자에서 다른 양자 상태로 가는 우리가 선형 변환이 있으면 여기 특별한 선형 변환이 있는데 이 선형 변환이 우리가 말하는 관측입니다. 우리가 볼 때 관측은 어떤 숫자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양자 역학에서는 이걸 추상화시키는 겁니다. 관측입니다. 선형 변환이 관측이에요. 그리고 이 양자 상태는 어떤 벡터예요, 벡터. 여기는 무한 차원입니다, 특별히. 혹은 여기를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해요. 힐베르트 공간. 그러니까 복소수 벡터 공간을 힐베르트 공간. 거기에 좀 더 조건이 주어지는데 그 조건은 더 안 하고 힐베르트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복소 벡터 공간이에요. 복소 벡터, 네. 복소수가 있고. 네. 복소. 그리고 여기 해당하는 건 관측이래요. 관측. 우리가 여기 있는 어떤 상태라고 했죠. 상태 벡터라고 해요. 양자 상태. 그럼 이 양자 상태를 관측을 딱 하고 나면 양자 상태 벡터 그죠? 관측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아이겐 벡터가 돼서 이런 아이겐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람다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나오겠죠. 의미가 실제 물질 세계에서, 물리 세계에서 이게 말하면 우리가 관측량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관측량은 뭘까요? 측정값이죠. 측정값. 그러니까 위치라는 것도 있을 거고 위치의 구체적인 숫자. 위치보다 하는 게 선 스펙트럼 그죠? 원자를 봤을 때 원자의 스펙트럼을 관찰할 때 그러니까 양자 상태를 딱 관측하고 나면 관측량이 측정이 되고 그 상태는 항상 아이겐 상태로 아이겐 벡터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아이겐 특성 방정식 풀면 이 벡터들이 이쪽에 기저를 이룬다고 했죠. 그죠? 그럼 얘들도 뭘 이루겠어 이쪽에서? 다 기저를 이루는 거. 뭐가 기준을 이뤄요? 이 아이겐 벡터들이 기저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대각화주는 기저를 이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저를 이루어요. 저쪽에 기절이 이룬 게 아니고 이쪽에 이쪽에서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상태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양자적 세계를 수학적으로 구축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얘들에 대해서 우리가 길이를 이야기를 안 했죠, 그죠? 길이. 벡터의 길이가 있댔잖아요. 여기서는 내적이 있으면 여기도 이제 어떤 내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길이는 다 뭔가 1이에요, 1. 그래서 노멀라이즈 돼 있대요. 자, 그러면 양자 역학에 대한 공리들이 막 있겠죠. 여기는 어떤 벡터 스페이스고 얘는 어떤 연산자여야 되고 특별히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고
이 벡터들은 어떻게 성질을 만족해야 되고 좀 뭐겠죠. 그런 공리가 구성이 되겠죠. 그게 양자역학의 공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은 다 벡터와 행렬로 다 표시가 될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의 운동 상태도 행렬로 다 주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 그러니까 역학이 뭐로 구성이 된다는 게 행렬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리미트 프로세스가 없나? 리미트 프로세스라 우리가 연속을 하고 미분을 하고 그런 걸 취하지 않고 순전히 이런 선형 연산자, 즉 선형 오퍼레이터 혹은 선형 변환을 가지고 이 전체 역학 세계를 구술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계산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변하지 않는 값을 막 찾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도 봐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이쪽에서 이런 연산자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값이 뭐가 있었죠? 연산자에 관해서 선형 변환에 관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렬로 표시가 될 수 있다 있잖아요. 그죠? 기저 변환에 대해서 서로 다른 행렬로 표시되는데 다른 행렬이지만 같은 값을 주는 값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죠? 행렬식이 하나 있었고 다른 기저 변환에도 또 하나 뭐가 있었죠? 트레이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를, 물리적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7월부터 하면. 특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강연 교수님이 좋아하는 스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스핀. 왜냐하면 스핀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실체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책의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자역학을 하기 위해서 선형대 수학을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도 그 소스케이트가 책이 쉽다고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미분, 편미분 이런 게 없잖아요. 행렬로만 다루니까. 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연습 문제 5.7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두 정사각형이 닮음일 때 아래 성질들을 증명하라. AB가 닮음이며 정의에서 B는 P 이런 성질이 있고 그다음 첫 번째 디터미넌트가 같음을 증명하라 했죠. 지난 시간에 트레이스가 같음을 증명하라 했죠. 네. 그럼 3번을 봅시다. 3번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A가
이런 식을 만족한다고 그래요. A는 행렬이에요. 그 행렬. 행렬이니까 행렬의 곱이 정의가 되죠. 얘도 행렬이고 얘도 행렬이고 얘도 행렬이에요. 얘도 행렬이에요. 의미가 지금 그래서 영인 행렬이라 해서 그 영행렬은 어떤 행렬이죠? 모든 성분이 영인 행렬이에요. 자, 행렬을 더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풀면서도 했죠. 행렬을 더하고 곱할 수가 있다. 근데 이 A라는 행렬은 특별히 이런 방정식을 만족해요. 이런 개수가 있어서 이 개수에 대해서 더했더니 0이 되더라. A 마이너스. 그러면 똑같은 개수에 관해서 A 자리에 B가 들어가도 이게 성립을 하는가? 자,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됐죠? 정의를 이용하라는 거죠. 정의는 그러면 B는 이것에 의해서 주어지니까 우리가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AN에 B 대신에 P-1 A의 P N 더하기 A의 N-1에 P-1에 A의 P의 N-1 P-1에 P 더하기 A0의 N은 과연 제로가 되는가? 그죠? 자, 얘를 잘 보면 P 인버스 AP의 K승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N승, N-1승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P-1 A의 P P-1 A의 P 이게 K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쭉 늘어놓으면 얘는 I가 되고 얘도 I가 되고 얘도 I가 되니까 남는 건 뭐죠? P, A 이렇게 되죠. 못 알아들었는데 뭐죠? 얘는 인버스 관계니까 두 행렬의 곱은 I죠. 얘도 I죠. 아 그래요? I죠. 둘 똑같이 생겼는데 인버스 관계예요? 얘의 K승이라는 것은 얘가 K에 늘어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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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한 바퀴.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의 K승은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다 약분되는 거. 아 그렇게. 잘. 그렇죠. 그리고 A는 K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A는 K승. 아, 예, 죄송. 그러네. 네. 네. 그죠? 그러면 얘는 다시 우리가 짧게 쓸 수 있죠. AN의 P 인버스 A의 N승 P 더하기 A의 N-1에 P-1에 A의 N-1 P A1의 P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더하기 A0에 이게 뭐가 될까요? P 인버스 I의 P하고 같죠. 그죠? I는 변함이 없으니까 네. 조금 조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얘들은 다 공통이죠. 네. 그럼 왼쪽으로 묶어낼 수 있고 얘들은 또 공통이죠.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다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 P 인버스의 AN의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전체를 보면 얘는 이렇게 묶어내고 P는 이쪽으로 묶어내고. 자, P 인버스 A P 더하기 P 인버스 BP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P 인버스 A 더하기 B의 P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쪽에서 이쪽은 잘 안 보여도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 잘 보이죠? 똑같이 그렇게 쓴 겁니다. 자, 이렇게 묶어내고 나면 우리의 주어진 조건이 이거죠. 그럼 얘가 0이니까 영행렬을 어디에 곱해도 다 0이죠. 그러니까 얘는 0입니다. 자, 닮음 행렬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뭔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닮음 행렬의 어떤 행렬 하나가 방정식을 만족하면 또 다른 행렬도 닮음 행렬도 역시 같은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거죠. 잘 안 알았는데. 잘 안 하셨죠. 예. 자, 닮음 행렬의 공통점은 행렬식이 같다가 하나 있었고, 둘째 트레이스가 같다, 자체가 같다가 하나 있었고, 세 번째는 둘이 같은 방정식을 만족한다. 얘도 역시 나중에 쓰입니다. 뭐 할 때? 특성 방정식을 풀거나 이럴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다음 유클리드 공간과 선형사상. 우리가 어떤 벡터 공간이 있고 선형사상이 있을 때 이때까지는 이 공간의 내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내적이나 혹은 유클리드 거리가 주어졌을 때는 이 선형사상이 또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는 거죠. 자, 내적이 여기 있다면 두 내적은 이렇게 표시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성분으로 이야기하면 A1에서 AN의 내적은 이렇게 되고 W를 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의해서 A1, B1 더하기 AN, BN으로 되죠. 근데 이것을 행렬식 표기로 하면 B1, BN, A1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잘 머리 안 들어오더라고요. 행렬식 표현하는 게.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되죠. 네, 들어가지고 있는 건데.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뭐로 표시하죠? V로 표시하고 얘는 W라는 벡터인데 W라는 벡터를 이렇게 돌린 거죠. 돌린 것의 표시를 우리가 W의 T라고 표시한다 했죠. T는 트랜스포즈 약자입니다. 포즈를 돌렸다. 자세를 돌렸다. 그러니까 얘는 WT의 V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돌렸다는 게 원래는 이렇게 세로로 써야 되는데 지금 가로 돌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을 열로 바꾸고 열을 행으로 바꾼 거죠. 그 트랜스포즈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정사상에 대응하는 행렬을 A라고 합시다. 예. 네.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나 보자고. 이쪽에서는 내적이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얘를 열로 갔을 때는 우리가 AW와 AV를 이쪽에서 재인 것을 보자고. 내적은. 응? 그러면 얘는 얘 결과에 의해서 AV의 AV하고 죄송합니다. AV 뭐 바꿔도 상관없지만 AW AV가 되고 얘는 AV의 T 곱하기 AW가 되죠. 그죠? 이것처럼 이 두 개의 내적은 이쪽은 VW 내적인데 이쪽은 이쪽에서 보자는 거죠. 선형 변화를 하고 나서 그것의 내적을 살펴보자는 거죠. 어떻게 변하는지. 그럼 AV 이것도 AV, AW도 이렇게 아닌가요? AV 아니 뭐 상관없는데 잠깐만요. 아, 내적은 바꿔 순서를 바꿔서 예, 되죠. 내적은 순서를 바꿔도 아, 되죠. 네. 네. AV고 AW로 갔을 때 이쪽에서 내적을 보니까 얘는 AV의 AW를 살피고 이것은 AW의 T의 AV가 되고 그죠? 이것은 뭐가 되죠? 두 개의 곱의 T는 T에서 바꿔주는 거죠. 다 까먹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행렬이 이래 있는데 이것을 통째로 T로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얘는 이렇게 T로 가고 돌려주고 얘도 돌려주고 뒤로 와요. 그거 배웠던 거예요? 네, 배웠습니다. 근데 이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완벽한 있어요. 기억입니다.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완벽한 네, 그러면 이것은 W의 T에 A의 T가 되고 A의 V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하고 같아지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되죠? 얘는 얘하고 같고 이미 네. 얘는 얘하고 같으니까 T죠. 뭐, ATA가 I가 되면 되겠죠. 1이 아니고 I요? 일이 아니죠. 행렬이니까. 우리는 이제 행렬인 거죠. 행렬에서 1 대신 I를 쓰잖아요. 항등행렬은. 그죠? 네. 네. 그러면 A가 내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쪽 내적이 여기 와서도 같은 내적이 되려면 이 행렬은 특별히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돼요. 내적이 같다는 말은 뭐가 같다 했죠? 내적은 무엇하고 같다 했죠? 사실은 거리하고 같다 했죠? 길이. 내적이 길이 같다고. 네. 내적이 주어지면 길이가 정의되고 길이가 정의되면 기억이 나죠? 그럼 여기서 벡터의 길이가 있는데 여기서 변환해서 벡터의 길이가 원래의 길이하고 같이 되려면 얘가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내적을 보존하는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적을 보존하는 사상을 특별히 뭐라고 한다고 얘기돼 있죠? 보면 직교행렬이라고 합니다. 직교행렬. 이런 행렬을 직교행렬. 특별히. 자, 내적을 보존한다는 말은 두
두 벡터 내적은 두 벡터의 각을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선형 변환에 의해서 AVW가 있을 때 AVAW가 있으면 이 각이 보존된다는 거죠. 내적이 보존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형 변화는 뭔가 특별한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네. 구체적인 예로 어떤 게 있을까요? 변환에. 이 차원에서 자기 자신은 뭐 당연히 그런 변환이죠. 아이는. 그다음 회전 변환을 생각해 보세요. 이 벡터는 이 벡터로 가고 이 벡터는 그럼 어디로 가겠죠? 일로 가겠죠? 뺑 돌리면. 그럼 회전하는 것은 다 직교 변환이죠. 각을 변하지 않으니까. 그다음 이 벡터는 이 벡터로 가고 이 벡터는 이 벡터로 온다고 보세요. 대칭 변환인데 여전히 각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 연속 문제 두 번째가 그거예요. 직교 변환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갈 때 직교 변환은 두 가지밖에 없다. 회전이거나 대칭이거나. 굉장히 직관적인데 이 연속 문제는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몇 번이야? 연습 문제 연속 문제 5.9. 5.8은 제가 설명드렸고. 자, 직교 변환을 옆에 보시면 orthogonal matrix라고 하죠. 직교 행렬. 영어로 네. 60 몇 페이지지? 2페이지. 60 페이지. 자, 그러면 또 번에 재밌으니까. 어디 있으세요? 어디서? 오는 직교 행렬 이게 영어로 옆에 몇 쓰죠. 쪽에? 62쪽. 62쪽. 이 가운데 있죠. 직교 행렬에 설명 있잖아요. 번에. 지금 우리가 연속 문제에서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것은 회전이거나 직교 행렬은 회전이거나 대칭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 직교 행렬을 orthogonal matrix라고 하는데 표현을 기호를 O2라고 해요. orthogonal 2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회전인 것이 있죠. 그죠? SO2예요. 그때는 SO2예요. 스페셜 오토고널. 특별한 직교 변화. 자, 대칭은 얘는 일로 가고 얘는 거꾸로 간다 했죠. 자, 대칭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자기 자신으로 가고 얘를 반대 방향으로 보내버리면 그게 이런 행렬인데 이런 행렬의 저기는 뭐죠? 디터미넌트는 뭐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얘 직교 행렬 중에 1, 0, 0, 1은 뭐죠? 행렬 시간 1이죠. 얘 그러니까 회전 변화는 디터미넌트가 1인 거예요. 1.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지금 아직 안 했는데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1인 거예요. 얘에서는 대칭 변화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래서 1인 것만 따지는 것을 우리가 SO2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번에 우리가 R2를 했으니까 하나하나 해봐야죠. R1을 해봐야죠. R1.
마이너스 R1. 아니 너무 쉽다. R1. 됐습니다. 자, 그러면 R3는 뭐라고 할까요? R3에서 R3가 하는 거는 똑같이 이런 직교 변화는 O3라고 하고, O3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SO3가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R4에서 R4로 가는 게 있겠죠? 그죠? 그것도 뭐라고 했죠? SO4가 있고 또 뭐가 있을 거고. 우리 꼭 스페셜한 것만 골라내죠. 그죠? 뭔가 회전을 주는 거죠. 회전을. 자, 어디서 이런 거 보신 분 있어요? 물리학 게이지 이론에 나오죠. 공간에 어떤 대칭을 주는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럼 수학자들은 또 뭘 하냐? 얘들의 기하학적인 구조가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가를 연구를 합니다. 재밌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물리학 책에 좀 더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게 R2에서 R2로 했죠. 자, R2가 있고 우리가 복소수로 확장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복소수는 C2죠. C2. C2에서 C2로 가는 일종의 회전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걸 U2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니트리라는 약자예요. 자, 양자역학에서 유니트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또 뭘 있는가 하면 디터미넌트가 이런 게 있겠죠.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그것도 S를 붙여서 SU2라고 합니다. 재밌죠? 그럼 U3도 있고 SU3도 있고. 자, 게이지 대칭으로 뭐 핵자 이런 데 보면 SU3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이 차원이 높아질수록 더 어렵죠. 확실히 어렵겠죠. 뭐 볼수 다르니까. 이게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는 뭐 어디까지 가느냐가 문제인데 어느 정도에서 스탑이 돼서 그 지금 게이지로는 거기서 멈춰 있고.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또 이런 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가에 대해서 많이 하고, 그 다음 얘는 꼭 기억을 하세요. 여기 스피너에서 나옵니다. 디락의 스피너를 이루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디락의 스핀 이론을 이루는 공간이 SU2인가요? 물리학 책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 U2는 했고 우리가 U1도 할 수 있겠죠. U1. 그죠? 지금 C2일 때는 그렇고. 자, C1은 좀 특별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C1은 복소수죠. 복소수는 평면이죠. 그죠? 평면에서 평면으로 가는 어떤 대칭적인 대란 중에 특별한 게 U1이에요. U1. 처음 듣는 얘기는 머리에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아, 이쪽은 정리가 됐어요. 자, 상상이 안 되지만 이 R 대신에 실수 대신에 복수수로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복수수가 두 개씩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복수수가 하나일 때만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복수수가 하나일 때는 우리가 그걸 U1이라고 한다고. 그 변환을.
그것의 회전 변화는 뭔가 복소수에서 복소수는 평면이잖아요. 이것의 복소수는 여기에 이런 것들의 하나의 대응되잖아요. 이것의 회전은 이런 것밖에 없죠. 그죠? 그럼 U1의 모양은 어떻게 했어요? 원이죠. 그래서 얘의 실질적인 생김새는 S1이라고 합니다. 1. 그러면 이제 수학자들은 얘들은 어떤 모양인가를 막 물어요. 근데 얘들의 모양은 더 어렵습니다. 뉴턴은 좀 쉬운데 그건 할 필요 없고. 그래서 게이지 이론이 막 나오는데 제일 쉬운 게이지가 얘가 제일 쉽겠죠. 일단 모양이 간단하니까 이게 U1 게이지 이론이라고 이게 전자기 이론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은 최영수님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제 아셨으니까 SO3, U23 이 용어가 변환에 대해서 오고 이것이 행렬에서 왔다는 직교 행렬, 직교 변환에서 왔다는 걸 아니까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SU 변환, S2 변환 저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겁먹지 않고도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간지러운 것도 아주 시원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